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만나보실 분은 성경원택 주식회사 최동원 대표입니다. 성경원택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지역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2차 오염 없는 녹조 제거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성경원택이 과연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와 저희 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이 녹조 제거 신기술입니다. 현재는 그 황토를 뿌려서 그 녹조를 제거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황토가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또 2차 오염이 생기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하고자 저희는 그 복합 자성체라는 그런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는 전량 회수해서 또 그 제거된 녹조를 다시 바이오매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세계적인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워인터뷰 67번째 초대 손님으로 성경원택 주식회사 최동원 대표를 모셨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대해 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원택은 그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렇게 폐수 처리 회사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무슨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이름에서도 있지만 워텍이라는 거는 워터 테크놀로지 작자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성경은 또 제가 옛날에 있던 직장이 돼서 성경 원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경 원택인데, 사실 그 이름에서 보겠지만 워터 테크놀로지라는 게 물을 수지를 가지고 어떤 이제 정화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폐수 처리장을 위탁 운영을 하고요. 그걸 이제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케미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공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폐수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게 폐수 처리업이라는 걸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건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소규모 업체라든지 또 어떤 특정 회사에서 놓는 특정 폐수는 그 현장에서 처리를 못해요.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수탁해 와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받은 건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아까처럼 특수 폐수다 보니까 그런 폐수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하고 있고, 또 그런 폐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2000년 초부터 그 질소인이 규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질소 폐수들요, 암모니아 폐수들이 지금은 다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위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암모니아 폐수를 가지고 와서 암모니아를 해수를 해가지고 그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MP 영양제라고요, 미생물 영양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폐수 처리장에 그 영양제로 저희들이 상당히 팔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유사한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그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 세계 최초로 녹조 제거 기술도 이렇게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그 협력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협력 사업을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그 한국화학연구원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녹조 제거 기술인데요. 자성 나노 복합재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주로 이제 그 뭐 항토라든지 그다음 다른 이제 살균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쓰면서 2차 오염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하연하고 했던 게, 그는 이제 자성 나노 복합재라는 걸 이용해서 물 중에 떠 있는 녹조를 제거해서, 그 녹조에 제거된 녹조는 비료라든지 이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놓는 그 자성 나노 복합재 소재는 다시 재활용을 한번 해가지고 실제 이제 2차 오염이 없는 녹조 제거 기술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 공법인데요. 그 수산화 페놀이라고 있습니다. 페놀을 이용해서 그 유도체를 개발하는 건데 지금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는 촉매로 이제 폴리머를 만드는 촉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량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연에서 그 페놀 유도체를 만드는 들어가는 촉매의 그 원료가 옛날에는 그 유기 솔벤트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너스 개발은 물, 그러니까 이제 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오염이 없는 프로세서 공정을 저희들이 지금 하연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2차 오염 없는 녹조 제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차 오염이란 어떤 것이고 또 이 같은 그 2차 오염을 없앤 그 신개념의 그 녹조 제거 기술은 어떤 것인지 그 시청자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염이라는 게 그 1차, 2차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은 자동차의 연료가 뭐 우리가 하는 가솔린이잖아요. 가솔린을 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CO나 이제 N2 같은 낙스 같은 이런 게 1차 오염 물질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오염 물질이 1차라 그러고요. 2차는 이제 이런 녹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아까 그 CO 같은 거 이런 게 대기 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을 이렇게 차단하지 않습니까? 차단하거나 또 그런 게 물에 녹아가지고 다시 바다나 강에 들어가가지고 2차 생태계를 이제 교란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2차 오염이라 하는데 뭐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그 아까 앞에 녹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조도 그런 오염에서 생기는 어떤 그 결과인데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는 어떤 오염 현상을 막자는 게 저희들 그겁니다. 네. 이번에 그 한국화학연구원과 두 가지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친환경 공법에 의한 그 수산화 페놀 유도체 제조 기술, 뭐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산화 페놀 유도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중금속 쪽, 그 다음에 유기물 안정제, 그 다음 의약, 중간체, 이런 거를 만드는 폴리머 산화제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가산화 수소라든지 그 용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사용함으로 해서 그 발생되는 그 환경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공정이에요. 지금 현재 이 유도체를 만드는 여기 그러니까 페놀 그 유도체 자체는 이 아까처럼 의약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 유도체 생산하면서. 근데 이번에 하연하고 하는 거는 같은 그 이제 페놀 유도체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용매가 물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 산화제가 가산화 수소입니다. 그러면은 가산화 수소하고 물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그 프로덕트는 결국 물입니다. 예, 용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오염 물질이 기존 제품하고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제품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나오는 그 오염 물질은 양이 굉장히 줄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 대표께서 그 2006년도입니까? 2006년도에 직접 그 한국화학연구원을 이렇게 방문하셔서 뭐 이렇게 기술 협력 사업을 하고 싶다. 뭐 그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저도 사실 뭐 이 전공이 케미스트입니다. 학을 하다 보니까 또 하연에 아시는 분들도 좀 있고 또 울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울산이 아마 근데 인프라가 조금 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 4년 됐습니다. 울산하고 대전하고 이제 초강력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울산에 이제 주로 이 기술 베이스로 어제 생산 베이스로 하고 있는 공장이 있고 주로 그쪽에는 기술이나 또 그런 R&D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년 초였을 겁니다. 초에 이제 저희들이 울산하고 대전하고 초강력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제 이런 뭐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요 아이디어는 또 해외에서도 일본 나왔고요. 또 저희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이 서로가 이제 필요성이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뭐 한 3년, 4년째 지금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기술 협력 사업의 그 성공적인 진행으로 그 상당한 효과를 얻었을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효과나 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술적인 거는 이제 이 하연하고 이런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개발 분야가 훨씬 이제 좀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하연에 어떤 기술에 뭘 할 수 있는지 인력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연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어떤 정보 교류의 터널이 뚫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접촉이 됐고, 경제적인 면은 사실 저희들이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 그 우리 그 녹조 개발은 이번에 사실 과제가 끝납니다. 3월 말로 끝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실용화하면서 사업화하는 단계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유도체, 패널 유도체는 아직도 한 1년 반 정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경제적인 효과는 뭐 뚜렷하게 이걸 함으로 해서 좋아졌다 하기는 좀 아직 좀 이런데, 특히 아까 그 R&D를 하기 위한 그 인프라 구축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발하신 그 2차 오염 없는 그 녹조 제거 기술은 뭐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이거 알고 있는데, 그 이번 기술 협력 사업으로 그 상당한 그 뭐 기대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 그 섣불리 뭐 결정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초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하연에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런 나노 기술에다가 또 이런 거를 폐수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 자성 나노 복합제라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는 특히 의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야에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환경 쪽에 일을 하려고 하면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경제성을 이제 두고 이게 적용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저희들 보기에도 뭐 세계 최초라도 그래도 우려 높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화가 돼야 정말 세계 최초의 어떤 기술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그 화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그 지난해 그 울산시가 주관한 그 글로벌 벤처 기업을 이렇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호택이 이 글로벌 그 벤처 기업으로 선정된 데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뛰어놀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이제 글로벌 스타 벤처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클 수 있는 기업을 매년 한 3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뭐 또 자동차, 조선, 그다음 환경 뭐 이렇게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 쪽에 이렇게 이제 보통 3개가 선정이 됩니다. 근데 뭐 지원,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도 지원을 제가 3천만을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뭐 기회에서 울산시에서 이런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실 이런 분야에 또 투자를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 글로벌 스타 벤처로서 정말 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그런 또 조건이나 이걸 갖추기 위해서 사실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저 못지않게 이런 울산에서도 글로벌 스타 벤처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 대표께서는 그 대기업체 연구원 출신이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연구원으로 근무하실 때 하고 또 직접 이 같은 그 벤처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시는데 뭐 가장 큰 애로점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회사에 있을 때는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사실 아이디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게 신경 안 쓰는데, 사업을 하면서는 딱 느낀 게 뭐냐면 24시간 이 머리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생각입니다. 딱 자고 일어나면은 어떤 데는 오늘 하루 할 일을 싹 이제 그립니다. 그렇듯이 뭐 어떤 데는 또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업에서 기업체하고 차이가 모든 역량을 사업에 이제 투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그런 차이가 기업에 있을 때하고
나와서 사업할 때하고 차이점인 것 같고, 기업을 하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은 저도 초창기에 때는 이게 몰랐습니다. 이 기업을 하면서 뭐 큰 애로사항도 없었는데, 제가 요 원산의 이 공장을 2004년 초에 인수를 하면서 기업이 이런 거고 기업이 힘들다는 걸 한 3년에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년, 7년은 사실 계속 적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6년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사업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게 애로사항이 처음에는 자금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자금이 어려웠고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 인력인데 뭐 지금도 인력이 한 40명 이렇게 넘게 되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탁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는 인력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실 사람입니다. 인재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요 뒤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써붙여 놨지만 2008년부터는 이제 경영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이제 인력의 어떤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게 사람을 데려올 수는 계속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직 안에 있는 인력의 역량을 키우는데 지금 최선의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호텍이 그 단순한 폐수 처리를 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기술력을 볼 때는 뭐 녹색 성장 시대에 걸맞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그 향후 계획이나 그 포부가 계시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처음에 저도 회사에서 놓으면서 저 혼자 직원 둘이 들고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나 인력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경의 이쪽 분야를 계속 연구하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 폐수나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주력이 되게 돼버린 겁니다. 됐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게 또 우연히 이제 사실 지금 녹색이라든지 되게 또 울산도 그렇지만 여천, 포항, EIP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 생태 산업단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하고 이게 같이 매치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쪽하고 많이 매치가 돼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돼 있고 저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태양광이나 또 태양 쪽이 뜰 겁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든지 또 바이오 디젤 쪽. 근데 이제 이런 산업이 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폐수나 폐기물이 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놓는 폐수나 폐기물을 누군가는 또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걸 재활용하거나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저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가 안 합니다. 그거 돈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의 분야에서 놓는 폐수나 폐기물을 저희들은 또 새로운 어떤 용도로 개발하거나 재용하고 또 처리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게 앞으로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변하면은 저희도 맞춰서 또 할 일이 무진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최근 울산에 신화학 실용화센터 건립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012년 이 센터가 완공되면 한국화학연구원의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울산 최대의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손경워텍의 신기술은 화학연구원과 해당 기업의 R&D 노력이 일궈낸 값진 결과일 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워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도심을 관통하는 여천천이
생태 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한때 여천천은 6급수의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하천으로 취급됐지만 울산시 남구청이 5년 동안 노력을 쏟은 결과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완전히 변화한 겁니다. 여천천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번화가인 삼산동까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길이는 5.7km, 폭은 좁은 곳이 30m, 넓은 곳이 100m에 이릅니다. 여천천에는 맑은 물뿐 아니라 볼거리도 생겼습니다. 상류 지역의 낙하분수와 벽천분수, 음악분수와 함께 시민광장과 워터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3.4km 구간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또 하류에는 카페 교량 10여 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이 오폐수를 광거 분리를 했고 또한 이 태화강 하천에 있는 그 표정수를 일일에 8만 톤을 여천천 상류로 끌어올려서 유지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여천천이 테마가 살아있는 친환경 하천을 넘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도시의 상징물이 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듯 여천천 역시 울산 도심의 또 다른 상징물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천천 주변을 해서 각종 수생식물이라든지 또 수생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운동, 또 자전거, 또 벽천, 또 음악분수, 다양한 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새 생명을 얻은 울산 남구 여천천과 함께 도심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